여기서의 한국시 읽기 241번은 정훈 시인의 집입니다. 부제가 고현철 교수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편 중에 세 편을 읽고 있는데 시밀레 1, 멸한자리 말같아에서 수록된 것입니다. 부고를 알리는 전화를 받은 때는 한 달가량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8월 한낮의 3시경이었다. 다 지나간 일이다. 나는 더위에 찌든 개처럼 안방에 널브러져 있었다. 슬픔이나 회한보다도 냉수 한 모금이 마려웠다. 이 갈증은 뛰쳐나가 다시 돌아와서 송장처럼 눕고 싶었던 몸뚱이의 형식이다. 죽음은 돌아가고 싶어 한다. 풍 소리가 비로소 온전히 드러눕는 음색이다. 이 시는 그냥 읽어도 굉장히 멋있는 시예요. 고현철 시인이 고현철 시인이죠. 돌아가셨죠. 그 부고를 알리는 전화, 고현철 시인의 부고를 알리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고현철 시인을 모른 차례로 읽어도 돼요. 우선 그거부터 먼저 읽고 그다음에 고현철 시인을 참고자료 2로 썼지만 이걸 나중에 읽겠습니다. 거꾸로. 그래야지 좀그 집이라는 것에서 집에서 있는데 고현철 교수가 죽었다는 부고 전화를 받은 거죠. 그게 언제냐면 한 달가량 비가 내리지 않았던 8월 한낮의 3시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 지나간 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시가 쓰여진 시간이 시는 언제 쓰였냐면 그런 부고를 알리는 전화를 받은 경험이 음, 전화를 받은 경험이 과거가 된 시점에서 쓴 시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나라는 나가 페르소나이고 시인인 것 같은데 그 시인의 그 경험이 언제나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굉장히 멋있는 구절인 게 시를 쓴다는 게 그렇잖아요. 창작이라는 건 모든 창작은 경험이 다 지나간 일이 되어버린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지? 이거는 뭐 근대시 워즈워드의 그 수서나 I Want the Lonely as a Cloud에서 수선을 본 다음에 쓴 게 아니라 보고 난 다음에 고독하게 있을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대시의 워즈워드 그래서 워드가 모범이 된 근대시의 창작 방법론이죠. 혼자 고독에서 그지? 그래서 어? 과거의 경험 그거죠, 그지?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때 이 다 지나간 일이라는 요게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는 요게 하나예요. 우선 음, 두 번째로는 진짜로 애도한다면 진짜로 뭔가 그 감정이 굉장히 심하게 죽은 사람과에 대해서 감정이 심하게 온다면 그, 그 죽은 분하고 사자와의 경험, 그 음, 온갖 애증의 경험이 과거사가 되어버린 버렸다. 라는 인식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죽으면 나도 일부가 죽는다는 그런 경험의 묘사이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 금방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하고 나옵니다. 이 나는은 일부가 죽은 날. 이거는 그냥 나가 아니라 그 전에 이 부고를 받기 전에 나가 아니라 부고를 받은 후에 나. 부고 전화를 받은 후에 나. 어, 그러니까 고현철 교수와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가 부서져 버린. 이게 현실적으로도 부서져 버릴 수 있죠. 나랑 뭐 예를 들면 무슨 일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돼,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부서져버린 나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물론 죽은 사람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래서 앞에가 집이에요. 집. 집이 내가 집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고 그 집의 일부도 그러니까 여기서 부서져 버린 게 나 그리고 집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성하는 어떤 경험의 틀이니까 집이잖아요. 그지? 근데 그 나는 어떻게 했냐?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으니까 8월, 한낮에 3시경이면 얼마나 더워요? 그 더위에 찌든 개처럼 날 안방에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슬픔이나 회환이라는 하나가 충돌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냉수 한 모금이 마려웠다는 사실하고 충돌하는 거죠, 두 개가. 그지? 이 냉수 한 모금의 갈증은 뛰쳐나가 돌아와서 송차랑처럼 눕고 싶었던 몸뚱이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갈증이 가서 냉수 한 모금을 먹지, 그렇지만 먹고 다시 돌아와서 송장처럼 눕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게 누워있는 송장처럼 누워있는 사람, 그건 죽은 사람이죠. 해환이라는 단어가요. 해환이라는 단어가 맨 뒤로 가보면 뉘우치고 한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답장 편지예요. 그러니까 회환처럼 슬픔이나 회환인데 여기서 죽음은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답장을 보내고 싶다는 거죠. 그지? 그리고 쿵 소리가 비로소 온전히 들어오는 음성이다. 몸이 이제 냉수를 마시고 와서 돌아와서 누울 때 쿵 하고 누웠겠죠. 그 쿵 소리가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는 음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송장처럼 드러놓고 싶었던 몽뚱이의 형식인데 여기에 지금 내가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아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현철 교수 자신에 관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더 섞어서 얘기를 해보면 고현철 교수가요 자살을 했어요. 그 얘기가 고현철이 국문대 부산대 국문과 교수였는데 54세에 자살을 했어요. 그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려고 그랬었는데 정권이 그거를 반대하는 모임을 하다가 시국선을 아무리 봐야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한 충격요법을 위해서 진짜 바로 그날 지금 묘사한 그날 2015년 8월 17일 부산대 본관에서 투신 자살을 해요. 그래서 대학의 간선제는 물이 건너가서 지금도 간선제 얘기는 아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고현철 교수는 평론가로 많은 글을 썼는데 시인보다는 평론가였는데 시가 남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몇 편 있는데 그 시를 한두 편만 보면서 그러니까 우선 요거부터 볼게요. 평사리가 이 사람의 대표작이라고 여겨지는데 어, 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왜 죽었을까를 분석하려고 마음도 머리도 아주 무게를 더할 때 혼자 사는 고향 같은 하동 평사리에 간다는 거예요. 답답할 때. 근데 평사리라는 게 토지로 유명하죠. 박경린 시인의. 그래서 내가 밟고 있는 토지, 서희의 주인공 서희죠. 어떻게 견뎌왔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가서. 근데 힘든 세월 거기 비틀어진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참 바람찬 겨울일수록 잔잔한 겨울이고
근데 그 나는 어떠냐? 흑살이 홍살이 하트페처럼 쉽살리 휩쓸리는 나. 그지? 그를 생각하는 거죠. 아랑곳하지 않고 살얼음 어물서 그 흑자갈 속을 자갈자갈 헤치며 다니는 형사리 송사리를 보면서 형사리에는 송사리 같은 존재를 보면서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휩쓸리는데 얘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얼음 얼음물 속 흑자갈 속을 자갈자갈 헤치며 잘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그러니까 그 송사리를 보면서 내가 이제 저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머리도 마음도 무거울 때 어, 평사리 하동에 가갖고 하동 평사리에 가서 토지의 서희를 보고 또 힘든 세월을 견딘 나무를 보고 그다음에 바람에 잔잔한 개울을 보고 그다음에 평사리 송사리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여기서 끊었겠는가? 어? 그동안 어렵사리 길들여온 지겨운 이 길을 흙먼지 달리는 이 길을 헤엄쳐 가지 않겠는가. 잘 버티고 나가자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견디는 게 어렵다는 것, 거의 말년에 이제 이 뒷부분에, 경력의 뒷부분에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고민이 커서 시를 쓴 것으로 보여요. 나는 이 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비가라는 시 때문에 비가 시는 지금 처음 봤는데 어, 내가 처음에 등단하고 이승훈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하는 잡지에 특집을 좀 내고 그런데 관여를 해서 이 이승훈 시인이 김춘 시인하고 연결되는 분이죠. 그 계열이죠. 그 박상배 시인이 이승훈 시인하고 친하니까 그분이 이 박상배 교수는 이제 언어학 쪽에서 아주 유명하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러셨다는 기억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좀 친하다고 느낄 정도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게 그 이승훈 시인이나 김춘 시인이나 약간 언어를 갖고 유의하는 식으로 쓰죠. 그래서 박상회 시인도 그 시시, 도리시라는 그런 시를 형식을 쓰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 고영철 시인이요 아주 심하게 이렇게 욕을 하는 뭐 비판보다 욕에 가까운 시를 이게 그 시예요. 읽지는 않을 텐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거의 이런 한 번 본 것 같은데 너무 심한 어, 근데 물론 이분은 진지하게 시가 시시한 시대라 우스개로 시를 쓴다는 시시한 시인 웃기기로 다행이지 시 정말 슬픈 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아주 진지하게 문학을 아주 진지하게 바라보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상 교수의 시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해서 쓴 것 같은데 박상회 시인이 이런 시 이후로 굉장히 나중에 뇌출혈로 고생까지 하셔요. 쓰러져서 그래서 시도 못 쓰고 교수 생활을 그만두시는데 그 정도로 강한 어떤 강력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현실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그런 강한 삶에 대한 어떤 태도가 강력하게 너무 강하게 반응하는 음,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가 하니까 이거는 이번에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에 내가 확실하게 확인한 것 같은데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이 정훈 시인도 아마 내가 왜 고현철 시인 이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에 쿵 소리가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는 음색이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묘연인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고를 알리는 전화가 뭐냐면 본관에 떨어져 내려서 그지? 그 쿵 하고 떨어져서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쇼크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월 17일이니까 8월에 한 날 오후 3시에 죽었다고 연락이 왔겠죠. 어, 그래서 이 고현철 시인의 시가 고현철 시가 교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에, 그러니까 슬픔과 회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힘들게 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위에 찌든 개처럼 안방에 널브러져 있었던 모습이 음, 겹쳐지죠. 구원철 교수의 그 수신해서 지붕 그 건물 지붕에 떨어져 내려 죽은 장면하고 그리고 뛰쳐나서
눕다가 다시 돌아와서 송장처럼 눕고 싶은 몽둥이의 형식도, 그죠? 음, 그것도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를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은 것입니다. 처음부터까지 읽겠습니다. 네, 집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일종의. 집, 고현철 교수, 정훈. 국어를 알리는 전화를 받은 때는 한 달가량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8월 한낮의 3시경이었다. 지나간 일이다. 나는 더위에 찌든 개처럼 안방에 널브러져 있었다. 슬픔이나 회함보다도 냉수 한 모금이 마려웠다. 이 갈증은 뛰쳐나가 다시 돌아와서 송장처럼 눕고 싶었던 몸뚱이의 형식이다. 죽음은 돌아가고 싶어 한다. 소리가 비로소 온전히 들어눕는 음색이다.